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는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CSPR 캐스퍼라는 코인이고요. 우리 스터디 멤버분이랑 구독자분께서 분석을 요청을 주셨습니다. 공부하시고 수익 내시는데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CSPR 토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레이어 1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 가지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메인넷에 운영 중이고요. 현재 런칭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POS, 그러니까 스테이킹으로 채굴 한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뭐 뚜렷한 정체성이나 차별점이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다른 이제 그 시절에 만들어진 수많은 코인들, 수많은 블록체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우리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다라는 거고 뭐 뚜렷한 차별성이나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마로도 마찬가지겠죠. 뭐 레이어 1 묶일 수는 있으나 사실 D앱들도 활성화되어 있는 게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고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뭐 열심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켓캡은 지금 시점으로 226이라서 가격 상승에 제한은 별로 없어요. 이어서 토크노믹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행량은 무한이고요. 무한이면 그렇게 좋진 않죠. 근데 이제 유통량으로 봤을 때는 미유통이 5%나 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인플레이션율이 127%이기 때문에 좀 인플레이션이 높죠. 그리고 최근 1년으로 보면 8.7%, 그러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서 괜찮아졌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나쁜 편은 나쁜 편이다. 토크노믹스를 한번 그려보면요. 일단 CSPR이라는 코인이 있고 이거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CSPR이라는 코인이 있고 여기 발행량이 있고 여기 미발행량이 있습니다. 그럼 미발행이 이제 무한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POS니까 당연히 무한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계속 발행으로 넘어올 건데 이 중에도 이제 유통이 있고 이제 미유통이 있습니다. 근데 미유통이 5%밖에 안 된다. 95%가 발행이 완료됐다는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여기서 락업 해제 걸리면서 넘어올 물량이 좀 덜하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얼마나 넘어온지가 관건인데 이 넘어오는 양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꽤나 많이 넘어온 거예요. 지난 기간 동안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좀 높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이제 코인의 가치, 그러니까 시총이죠. 마치 가치는 그대로인데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면 이건 가격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 이건 이제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금만 우리가 세력의 입장에서 조금만 나아가서 생각하면 이 저점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메이저가 이제 매집을 하잖아요. 메이저 매집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유는 얘네가 기존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유통량을 산 게 아니라 여기서 개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찍어내는 거를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의 질이 떨어지겠죠. 올라갈 때 개미들의 시체가 많아야 그거를 그냥 툭 털고 올라가 버리는데 조금 올라갈 때마다 계속 개미들이 여기서 물량을 던질 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동시에 상승 중에도 이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매도 압력은 조금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매도 압력은요.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다행인 거는 미유통이 적다는 게 조금 다행이죠. 이러면은 락업 해제 걸리면서 물량 풀리는 일은 좀 피할 수 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크노믹스 확인해 봤고 이어서 가격 분석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좀 중요시 여기는 우상향 여부를 보면은 이거는 뭐 데이터가 없어서 사실 정확히 볼 수는 없으나 하락폭이 워낙 컸어요. 워낙 컸기 때문에 99%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나쁨으로 일단 봤습니다. 이건 여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우상향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나쁩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이 좀 멀뚱하게 많이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최근의 하락률은요. 최근에만 봐도 이제 매집 평단가 대비 상승률이 일반적으로는 매집 평단가 좀 위에 있거든요. 코인들이. 근데 거의 비슷하거나. 근데 지금 이 코인은 매집 평단가 한참 아래 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하락폭마저도 좀 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격적으로 만약에 이제 매수 고려를 하신 분한테는 조금 뭐 희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근데 단기간에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데이터들을 좀 보면요. 일단 차트적으로 봐도 인플레이션 때문도 있고 이 코인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도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해진 거죠. 높은 인플레이션이 더해지면서 이게 가격 하락을 미친 듯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구간은 제가 제외하고 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장빔이에요. 상장빔은 제외한 요 나머지 구간만 보더라도 그래도 99%입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와중에도 코인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좀 디테일하게 조금 차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볼게요.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요 구간을 이제 매집 구간으로 볼 수도 있었거든요. 기존에는. 근데 이걸 뚫고 내려와 버렸어요. 근데 한 번 더 뚫고 내려왔어요. 두 번, 세 번 뚫고 내려왔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기존 매집 구간을 뚫고 이렇게 지하실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이 떨어지는 칼날이 아주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제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항상 이제 POC 값에서 지지 받으면 이런 구간은 괜찮은데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떨어질 때 이 구간에선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떨어지는 칼날에 아주 좋은 예시인 것 같다. 만약에 POC 값이 여기가 지금 확정일지 아니면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볼륨 프로파일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이렇게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될 때 여기가 차라리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은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경우가 벌어질까봐 제가 내려가는데 쭉쭉쭉쭉 사는 거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좋은 예시가 될 것 같고 이 거래량만 봤을 때도 사실 매집 구간이랑 비슷해요. 여기 저점에서의 거래량이.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저점에서 거래량이 낮다가 여기만 뾰쪽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거래량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족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가격, 볼륨 프로파일,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이 삼위일체가 완성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이 있다. 볼륨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이게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다른 매집봉들 사실상 다른 거래량들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높다고는 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페이크성 이제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떴는데 이렇게 보면은 다이버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 저점은 내렸는데 지표의 저점은 올렸으니까 다이버전스가 맞죠. 근데 이것도 페이크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무조건 여기 추세가 반전이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 추세 하락의 끝이 아닐 수 있고 더 큰 하락으로 내리꽂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시작 파동이 돼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더 내리꽂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높진 않지만 마켓 사이클이랑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당장에 떨어질 확률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얘네가 뭐 경고만 하고 어느 정도에서 쇼부를 치고 이제 다시 올릴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 해석은 그렇게 봤고요. 지금 매물대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을 이렇게 고점 구간을 이렇게 찍어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 구간이 매물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미 소화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구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간도 보시면 나중에 382 구간이랑 좀 겹쳐지긴 할 텐데 이거는 매물대적으로는 여기가 압도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이 구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잠재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다가 헤딩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든 아니면 올라가든 여기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냥 저항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격 분석은 해봤고요.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내려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까봐.
매집 평단가는 지금 0.0297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원화는 그냥 곱하기 1,400원 하시면 돼요. 빗썸 테더 가격, 업비트 테더 가격 곱하시면 원화 가격이 나오고요. 0.0297달러로 일단 추정이 되지만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요 구간도 볼륨 프로파일이 조금은 올라와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좀 높긴 한데 이 윗구간도 조금 있고, 근데 여기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긴 있죠. 이유는 이미 한번 거쳐서 내렸고 거래가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만약에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얹혀지면서 여기서 횡보를 만들어 준다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잠재적으로 POC 값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럼 세력의 매집 평단가가 여기로 최종하고 리테스트를 하고 올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의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면서 거래가 좀 터져 주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내려서 거래가 더 터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려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얘네 매집 평단가는 여기가 되는 거고, 볼륨 프로파일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매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가 매수 구간이 아니라 여기가 매수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더멘탈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좀 데이터 해석을 제가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 구간의 거래량을 봐도 좀 낮죠? 낮은데 이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이 6,900%인데 최근에 시총들이 알트 시총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시총 대비 매집량은 오히려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점점 알트의 매수가 좀 유리한 구간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건데, 그 와중에도 이 친구는 시총 대비 매집량이 그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나쁨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펀더멘털적으로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커버할 만한 무언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집 기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길었거든요. 평균에 비해서는 길었는데 이게 기간이 길면은 좋죠. 매집 기간이 길면은 좋습니다. 이 짧은 거보단 좋아요. 근데 그거는 같은 이제 시총 대비 매집량이라고 봐야겠죠. 같은 시총 대비 매집량일 때 매집 기간이 긴 거랑 짧은 거를 비교하면은 뭐 긴 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끌어온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시총 대비 매집량이 이렇게 낮은 상태인데 매집 기간만 길었다는 거는 이거는 음, 좀 알짜배기가 아니라 그 반대로 약간 떨어진다는 거죠. 매집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시기적으로만 많이 끌었다는 거라서 오히려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이저 지분율을 보면은 이건 조금 신기하다 못해 좀 이상해요. 43%면 평균 대비 이제 절반밖에 안 되는 건데, 얘가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뭐 비트코인은 10%도 안 되지만, 시총이 높은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뭐 라이트코인 이런 것도 아니고 얘가 어떻게 43%가 됐을까? 그렇다고 오래된 그런 고인물 코인들도 아닌데 이건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분배가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 제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별도의 이제 툴이 없어가지고 얘네는 만들어낸 것도 이제 스캔이나 익스플로러가 되게 UI가 불편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하기도 힘들었고 제가 하나하나 계산기 두들려서 계산한 겁니다. 어카운트 인포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1등부터 100등 지갑까지 계산했는데 제 계산이 틀렸거나 아니면 수정이 좀 필요할 경우에는 댓글 주시면 제가 그 고정 댓글로 올려드리고 바로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제가 계산된 상황만으로는 좀 불편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43%면 아주 낮기 때문에 이제 매우 나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기간 대비해서도 매집량이 좀 많이 적었다. 전체적으로 수급 데이터가 좀 안 좋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토크노믹스는 이 인플레이션이 좀 높았죠. 그래서 별로 안 좋았다. 그리고 이제 가격적으로는 그나마 지금 좀 많이 내려온 구간이니까 뭐 초기 매수하기에는 엄청 나쁜 구간은 아니지만 심지어 근데 여기서 더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무리한 매수를 할 만한 자리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상향 여부 역시도 우상향이 안 일어났죠. 가격적으로도 좀 그렇고 수급 들어온 데이터도 수급도 되게 별로였잖아요. 그죠? 왜, 그
메이저 지분율도 좀 낮았고 시총 대비 매집량도 낮고 뭐 괜찮은 데이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이 코인이 뭐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에는 데이터만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데이터는 데이터대로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메이저 지분이 43%였잖아요. 이거는 세력 이탈이 끝났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개미들한테 이미 물량 다 떠넘겼다는 거죠. 여기 어디 구간에서 다 떠넘기고 이미 떠나 있다. 이렇게 해도 해석은 가능하다. 그 정도로 낮은 메이저 지분율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가 좋든 나쁘든 코인이 좋든 나쁘든 어찌됐건 불장 초입의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매수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5년에 매도하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코인에 대해서 그래요. 그런 긍정적인 관점에서 매매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매매 계획은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우선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가죠. 0.16달러, 0.016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는 정찰병 구간이에요. 정찰병은 저는 겁나서 여기 정찰병을 일단 제가 이 코인을 살 건 아닙니다. 근데 겁나서 이런 데는 정찰병을 한 10% 정도만 보낼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그냥 시세 파악용 정도로만 보낼 것 같고 추후에 거래가 요 이상으로 터지면 만약에 이 최근에 거래량들 있잖아요. 이 이상으로 터지면 그때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추매는 추후에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떨어진 거는 오케이 맞는데 볼륨이 안 떨어지고 볼륨 프로파일이 안 바뀌었어요. 볼륨이 안 올라갔고 볼륨 프로파일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가 이 2배 이상으로 막 붙는다던가 여기서 막 이렇게 위로 거래가 붙는다던가 기간적으로 높은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기간적으로 횡보를 오랫동안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그때 고려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 계획은 이렇게 세워봤고요. 매도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요 전체 구간 요 잠깐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요 전체 구간에서 여기가 상승해서 여기 전체 하락인데 여기에 382 구간이죠. 요 전체 하락에 대한 382 구간. 요건 이제 상장빈 빼고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하락에 대한 382 구간 정도. 이 코인이 만약에 정말 망하는 코인이고 잘못되더라도 잘못되는 코인들도 그렇게 될 일 없겠지만 이렇게 382 구간까지는 찍어주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가 0, 1, 0, 0.38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려가다가도 찍어주고 다시 내려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가격대는 이진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만약에 요 구간까지 올라와 준다면 그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줄은 것 인플레이션이 8%대로 떨어진 것 그게 한몫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떠나간 세력들이 다시 돌아온다든지 이럴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알트 불장이 오면은 불장에 맞춰서 그래도 애들이 가는 만큼 못 따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갈 수는 있거든요. 그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요 구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높은 확률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대할 수 있는 저항 구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윗구간으로는 역시나 여기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인 0.12달러, 0.12달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혹시나 제가 데이터가 뭔가 좀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 코인에 대한 엄청 긍정적인 이제 뭐 컨센서스가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엄청 펀더멘탈이 좋은 코인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요거를 그냥 비트코인을 뭐 능가하는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대비해서 전체를 다 여기 저점 낮은 구간에서 팔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희망회로도 나름 갖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시기적으로도 매도를 좀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K 볼륨이 높은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25년 5월 정도에 매도를 해주는 게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앞뒤로 당연히 밀리거나 당겨지거나 될 수가 있죠. 그거는 제가 요 근처 가서도 브리핑을 계속 드릴 거예요. 지금은 매수가 유리한 구간입니다. 라고 늘 매 영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어떻게 돼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죠? 알트 불장이 오면서. 그래서 요 구간에 가서도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와 있는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김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사항들을 보면서 공포 탐욕 지수도 있고 기관의 매집 형태도 있고 다른 코인들 안에서의 도미넌스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고 기간적으로 유출을 할 건데 지금은 매수 구간이 맞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구독해놓고 보시면은 홀더분들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비단 그거는 이 코인뿐 아니라 다른 코인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고 한 가지 유의할 거는 이제 저점 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즉 여기서 더 떨어질 경우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막 깨고 내려갈까 좀 걱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 1TP는 변동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이 전체 하락에 대한 38이 되돌림이기 때문에 얘가 저점을 뚫고 더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38이 되돌림으로 또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1TP는 충분히 변동이 가능하다. 이 부분들은 홀더분들이나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질문 한번 제가 보면요. 예상 질문을 몇 가지 이제 홀더분들이나 아니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있을 만한 질문을 좀 추려봤어요. 지금 하락이 골파기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요 매집 구간을 뚫고 내려가는 요 하락을 요거를 골파기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모양은 그래요. 모양은 여기 구간을 지금 저점을 뚫고 내려갔죠. 모양은 골파기처럼 보이나 거래가 안 붙었기 때문에 의심해야 됩니다. 이게 골파기가 아니고 그냥 상패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심해야 되고 매집 구간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가 나오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3위일체가 완성되는 가격 볼륨 프로파일이 완성되는 그 시점이랑 이게 일치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미의 패닉셀은 곧 세력의 매수죠. 개미가 던지면 이제 가격이 흘러내려서 야, 이 코인은 답이 없다 이러면서 던질 때 세력들이 만약에 그 물량을 다 받아서 다 받아야지 올리죠. 만약에 세력이 안 받으면 그냥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고 여기 개미들이 패닉셀이 나올 때 세력들이 받는 게 그게 차트의 거래량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거래량으로 표현이 되는 거 얘네들은 이렇게 낮아 있을 거고 이렇게 올라간 거래량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요 구간에서 그러면 말씀드렸던 볼륨 프로파일도 이렇게 바뀔 거고 자, 3일체도 완성하고 그때는 뭐가 되냐면 이게 골파기, 개미털기가 되는 거예요. 단 요 구간에서 메이저 지분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유지되는 선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크게 그려 놓으시고 홀더분들은 이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을 때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거나 매수를 검토하시는 게 추매를 검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더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질문인데 이 정도 거래량이면 그래도 거래량이 좀 높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양은 그렇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 아까 120%가 넘었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순수한 매집 거래량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큰 코인들은 거래량 차트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이유는 여기서 찍어내는 것보다 점점 많이 찍어내면 많이 찍어낼수록 어떻게 돼야 되죠? 거래량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양이 많아지니까 코인의 양이 많아지니까 거래량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은 코인들은 차트의 데이터 속에서 거래량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세력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매집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좀 난이도가 있지만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좀 안 가시는 분들은 앞쪽에 영상 넘어가서 다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숙제를 준비했습니다. 현물 및 선물 매매 수수료 0% 쓰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MXC 거래소 파트너 링크로 가입하셔서 이용하시면은 0%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또 부족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불장 준비가 버거우신 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 코인스터디 멤버십 혜택 정리해 놨으니까요. 그거 활용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래소가 불편하시거나 뭐 다른 거래소 쓰시고 싶으시더라도 다른 거래소들도 제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코인스터디 링크로 가입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제 데이터와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이지 제가 예언가가 아니죠. 아시죠? 그래서 실제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차트 데이터, 이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요건 제가 대신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찾아서 브리핑을 드리지만 요거는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분석 내용과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합치셔가지고 성공적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알트코인 불장 오나요? 질문 여러 가지 자주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알트코인 불장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라는 관점의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슈들이 또 있죠. 뭐 경기 침체가 오늘 만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3회 법칙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뭐 이런 게 오면은 조금 뒤로 미뤄지는 일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겁주고 그냥 끝내는 형태일 수도 있어요. 9월에 0.5bp 금리 인하를 위해서 그냥 미리 겁주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뭐 뭐로 가건 도로 가건 돌아가건 바로 가건 갈 길은 간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베팅하기보다는 늘 있어왔던 일에 베팅하는 게 합리적이고 저는 합리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일어났던 알트코인 불장이 반드시 온다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거는 제가 수많은 스터디 영상으로 남겨두었으니까 혹시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스터디 영상 여러 가지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까지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시청료는 좋아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께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코인 분석 요청하실 분들은 라이브 방송을 또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